안녕하십니까. 첨단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삼바시와 산업을 바꾸는 시간, 삼바시와 SCM 페어가 공동 기획한 웨비나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삼성 SDS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CM 페어, 계속 SCM 페어와 삼바시가 공동 기획한 웨비나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SCM 페어가 어느덧 한 26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유일한 SCM 전시회인 SCM 페어가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 2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스마트 물류, 스마트 SCM, 로봇, 라스트마일, 이커머스 풀필먼트, 그리고 리테일 테크 등 기업의 성공적인 SCM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과 제품, 그리고 기술들이 총망라돼 전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최되는 SCM 서밋도 볼거리입니다. 스마트 SCM 디지털 물류, 이커머스 등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사례에 대한 정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 SCM 페어와 SCM 서밋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산업을 바꾸는 시간 삼바시와 SCM 페어 공동기획 제5탄 삼성 SDS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의 문신정 그룹장님 모시고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열쇠 디지털 물류 플랫폼이라는 주제 웨비나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 SDS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 답변 드리고요. 웨비나 말미에 문신정 그룹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에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설문과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경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신정 그룹장님 모시고 오늘 준비한 생방송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삼성 SDS의 문신정 그룹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룹장님.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발표를 맡은 삼성 SDS의 문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SDS의 물류사업부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포워딩 서비스인 첼로스퀘어라는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첼로스퀘어가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첼로스퀘어에 대한 많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까? 네, 첼로스퀘어를 이렇게 이제 들어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되게 반가워요. 저희가 이제 첼로스퀘어는 1.0, 2.0이 2016년, 17년 이렇게 있었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다고 하는 스퀘어는 2018년도에 저희가 특송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를 좋아해 주셨고, 작년에는 저희가 특송뿐 아니라 항공과 해상, 그 메인 포워딩 영역까지 아우르는 첼로스퀘어 서비스를 4.0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이제 첼로스퀘어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첼로스퀘어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도 솔직히 사실이고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제 얘기가 이제 물류 쪽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낙후된 물류 서비스도 이러한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시면 이제 왜 이렇게 뭐 운임이 올랐냐, 왜 선적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하나의 이유라기보다는 되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포트에 근무하시는 항만 작업자들이 줄어들었고 트러커들이 줄어들었고 이런 물리적인 것들이 안 돼서 물류가 흐를 수 없는 상황은 사실은 뭐 낙후된 물류 인프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술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였다라고 보면 그 상황을 조금 더 화주분들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평균 30일이면 같지만 데이터랑 과거 분석을 보니 그렇죠.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라는 예측만 미리 제공해 드려도 대안을 준비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테크가 합쳐지면은 다 해결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도와드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최근에 그런 DX 디지털 전환이 이슈가 되면서 모든 산업이죠. 모든 산업, 물류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에서 이제 혁신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혁신 기술하면 뭐 AI부터 해서 이제 클라우드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블록체인도 있고 물류도 이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이제 말씀해주실 셀로스코에도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돼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함께할 주제가 아까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이런 공급망 불확실성의 이슈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룹장님께서 웨비나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좀 풀어주시면 좀 어떨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많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 기술, 테크 트렌드도 있고 많은 트렌드가 있는데 물류에 명확하게 하나의 트렌드로 보이는 게 이런 포워딩이나 이런 서비스를 디지털화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디지털 포워딩이라는 그 테마가 네. 되게 크게 지금 물류 시장이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여러 리서치 자료를 통한 자료를 한번 공유 드려서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물론 얘가 아직 메인스트림은 아닙니다. 주변에 얘기해 보면 저 디지털로 다 할게요라고 하시는 고객분들 없으세요. 기존 거는 이제 메인으로 쓰시는데 이게 하나의 옵션이고 검토해 보실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보를 하나 더 얻어 가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이 웨비나 방송의 주 타겟이라고 하면 화주분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화주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물류 서비스를 하나의 타겟으로 볼 수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같은 이제 물류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도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도 저런 걸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물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좋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룹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은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디지털 포워딩이라는 용어도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메인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문신정 그룹장님과 함께 최근에 이제 디지털 물류 트렌드부터 해서 삼성 SDS의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 그리고 첼로스퀘어의 도입 성공 사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최근 디지털 물류 트렌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예, AI,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물류 쪽에도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물류 분야에도 이제 파괴자, 소위 얘기하는 파괴자들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 여기 지금 말씀 주신 부분부터 저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물류 시장에 이제 디스럽터라고 해서 이제 파괴자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지금 요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각 회사의 로고들인데요. 물류회사라고 했는데, 내가 아는 물류회사가 없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직접 서비스를 이제 만약에 화주분이라면, 내가 물류를 시키고 있는 실행사들은 여기 없네? 이렇게 보실 건데, 여기 있는 회사들은 이제 물류에 이런 신기술이나 테크를 가지고 진입을 한 디스럽터들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카테고라이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카테고라이징 자체를 보시면 이제 맨 윗부분은 예를 들면 트랙 앤 트레이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 뭐 블록체인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나오고 있는 스타트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이 중에서 가장 성장률도 높고 가장 펀딩도 많이 받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는 이 가운데 있는 라인 디지털 프레이트 포워딩 영역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국내 업체는 일부러 안 넣으셨어요? 요거를 이게 네.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이제 거기 저희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아서 안 간 것 같은데 23년이나 24년 정도에 발행하는 자료에는 저희 국내 업체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라스트 마일 등의 이제 물류 프로세스는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술들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장표 한번 보시죠.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따로 준비를 한 이유는 이제 디지털 프레이트 포워더, 디지털 포워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마켓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웨비나 들으시는 분들도 두 개를 조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건 이제 마켓플레이스 컨셉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디지털 포워더 컨셉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5개의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물류를 실행할 때 정보를 찾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물류 부킹을 하고 실행을 하고 최적화를 하고 이게 하나의 이 밸류 체인의 커버리지라고 보면 마켓플레이스는 조금 더 앞단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스케줄 정보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는 화주분들께서 어떤 실행사를 쓸지 선택하는 걸 도와드립니다. 저희 뭐 가격 비교 사이트처럼 이제 보시면 되고요. 부킹까지 조금 시스템으로 서포트하는 영역도 있고 서포트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마켓플레이스는 중재자로서 장을 열어주고 화주, 수요자와 공급자가 들어와서 이제 서로 매칭을 해서 가는 형태이고요. 디지털 포워더는 그거와는 조금 더 다릅니다. 디지털 포워더도 물론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메인은 포워더 그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포워더,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적인 포워더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뭐 매치만 해주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 디지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포워더가 제공하는 A부터 Z까지의 모든 영역을 디지털에서 제공하는 포워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수출과 이제 수입 쪽에 이제 관련돼서 보면 물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워딩이 국내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포워더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러 매체 기사라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영세하다라고도 이제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뭐 물론 뭐 최근에는 좀 더 이제 힘든 상황을 겪기도 이제 했는데 이러한 영세 업체들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디지털 기술의 적용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다른 그 업계들을 돌아다니면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기술의 적용 관련해서. 네. 일단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물류뿐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중소 기업들이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은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물류도 찾아보시면 한국도 아마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은 IT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모는 되게 직원은 되게 작지만 이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전통적인 물류 회사가 아니었지만 디지털 기반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하나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 SD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물류 사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물류를 메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IT가 원래 백그라운드가 됐던 회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중기부하고도 이제 업무 협약식도 하고 해서 이제 중소 물류 업체 분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싶다. 근데 뭐 충분한 정보나 충분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기부와 같이 업무 협약해서 뭐 AI나 뭐 RPA나 데이터 분석 같은 부분 뭐 교육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지털 포워더는 이제 포워더인데 디지털이 앞에 붙었다. 네, 맞습니다. 이제 IT로 무장을 했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시장 성장률도 가파를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요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디지털 물류 쪽에 디스럽터들이 많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주려면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장이 성장한다는 예측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장이 성장하면 사실은 돈이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펀딩이 좀 많아진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차리는 업체들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본 디스럽터들은 여기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다라는 걸 봤다면,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시장이 성장한다는 그 마켓 리서치 자료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류 시장, 그러니까 3PL 마켓이나 포워딩 마켓의 시장 성장률을 보면, 기관마다 매우 다른데요. 보통 5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낮게 보는 데는 4.5에서 5.5, 좀 많이 봐주는 데는 9%, 10% 이 정도 봐주는데, 그게 기본적인 성장률이라면, 마켓에서 보는 디지털 포워딩,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성장률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포워딩은 연 47%의 성장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는 연 28%의 성장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단위가 이제 빌리언 유로로 되어 있는데, 규모를 이제 제가 그냥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2.8 빌리언이니까 한 4조 현재 기준 오늘 네. 제가 아침에 네이버 환율 4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25년에는 이게 한 17조 정도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에는 재작년이죠. 2019년 기준으로는 한 23조. 그리고 2025년에는 한 250조 정도의 규모로 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게임이 안 되네요. 네, 전망을 하고 있고, 마켓플레이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서로 매칭을 해주고 수수료가 매출로 가는 거라서 이제 규모가 그렇죠. 작은 거고, 포워딩은 진짜 이제 포워딩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거고요. 이 숫자가 조금, 저게 그래서 전체 물류에서 어느 정도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숫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포워딩 중심으로 디지털 포워딩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이나 2020년 현재 2022년이네요. 네, 2022년 기준으로는 전체 포워딩 시장에서 한 자릿수 7%, 8% 정도가 디지털 포워딩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네네. 25년쯤 되면은 그 비중이 한 40%에서 50%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5년이 되면은 이제 주류로 이제 자리 잡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지털 포워딩이 예를 들면은 벌써 뭐 8% 이렇게 많이 쓰나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나라마다 조금 받아들이는 속도도 좀 다르고요. 디지털 포워딩이 사실은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 정말로 가시성 같은 거를 시스템에서 그렇죠. 굉장히 편하게 보게 해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풀스코프 A부터 Z까지 모두 다 온라인에서 해야지 그거의 비중이 막 40% 50% 올라가긴 쉽지 않겠죠. 디지털 포워딩의 이제 주요 기능들, 필요하신 기능들 사용하시는 비중이 저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죠. 이제 디지털 포워딩 최근에 스타트업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펀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 이게 이제 TI에서 2022년에 나온 레포트고 이제 단위가 이제 요 US 달러로 돼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펀딩에 대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19년에 한창 많이 올랐다가 22년에 사실 많이 올랐는데 그래프 자체가 요거 말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저렇게 이제 19년과 22년에 이제 많은 이유는 사실은 디지털 포워더로 조금 유명한 플렉스포트라는 회사가 19년과 22년에 펀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렉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누적으로 지금 펀딩 받은 금액이 2.2 빌리언, 2.2조 정도 지금 되고요.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도 이제 디지털 포워딩 업체들인데요. 보면은 제가 느끼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형 투자가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도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디지털 포워딩을 하시는 이제 신규 스타트업 분들 보시면 투자 받는데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시장 성장에 대한 많은 리서치들의 정보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펀딩 돈이 많이 모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뭔가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그 디지털 포워딩이 좀 이게 그 관심을 받게 된 시기,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몇 개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시기들이 어느 시점이에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 지금이 조금 도입기입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거는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기업들은 뭐 18년 요때도 이제 많이 18년, 19년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초반에는 사실은 디지털 포워딩이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딱 완성도 높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고, 초반에는 이제 오픈하고 조금씩 이제 플랫폼 기능도 개선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21년, 22년 이때 조금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펀딩도 좀 받고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서비스에 어쨌든 서비스가 나오면은 이제 화두드는 경험이 이제 고객 경험이 중요하니까 경험이 쌓이면 그런 시장도 자연스럽게 이제 확대가 될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장표를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화주분들이 이제 경험 수치인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사한 거고, 제가 한국 거는 자료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앞에서 이제 시장도 커진다고 했고 펀딩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디지털 포워딩이라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 이거 써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디지털 포워딩 그거 뭔지 알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이렇게부터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앞에 뭐 리서치나 펀딩 이런 게 있지만, 현재 저희가 이제 실 상황에서 리얼 월드에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포워더나 마켓플레이스를 어느 정도 쓰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안 쓴다, 한 번도 안 써봤다가 지금 20% 정도예요. 그리고 가끔씩 필요할 때 쓴다. 그러니까 거의 안 쓰시는 거죠. 그것도 한 18% 되고, 지금 비중이 좀 많은 게 가끔씩 일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쓴다. 또는 내가 쓰긴 쓰는데 이게 나의 메인은 아니다. 나는 메인 하는 거 있고, 뭐 예를 들면 신규 라우트가 나오거나 이런 구간에 대해서 좀 쓴다. 이 부분이 2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가 요런 플랫폼을 주력으로 사용해서 내가 서비스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리서치 내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플렉스포트라는 회사가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한 회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은 그 내륙 운송 트러킹 시장에서 디지털 트러커 역시 디지털 포워더 범위 안에 넣기도 하는데요. 또 작년 막 코로나 때문에 트럭 구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 뭐 콤보이라든지 우버 프레이트 같은 걸 통해서 서비스 소싱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경험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그렇게 나온 백그라운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에서는 저희도 이제 리서치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디지털 포워딩을 써봤다라고 디지털 포워딩의 마켓플레이스를 내가 써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전체 15% 저희가 15%. 네, 15% 정도가 들어봤고 내가 뭔지는 안다. 그 중에서 이제 쓰신다고 하시는 비중은 또 한 10%, 그 중에 10%, 그러니까 전체로서는 굉장히 낮은, 아직은 이제 도입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 오른쪽에는 이게 뭐냐면, 그 디지털 포워더를 쓰는데 뭐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나 봤더니, 첫 번째가 인스턴트 커트. 결국에는 이제 궁금한 게 가격이 얼마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사실은 업체를 선정할 때도 비교 견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메일 보내놓고
견적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제가 비교 맞아요. 견적 보고서를 네, 쓸 네. 건데 이제 플랫폼을 쓰면 바로바로 음. 이제 그날 끝내고 퇴근할 수 있으니까 음. 예, 저게 이제 제일 크고 이제 두 번째는 트래킹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애초에 초기 예상과 실제가 좀 너무 많이 달라요. 많이 예.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밸류, 네, 요런 한 주요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디지털 포워딩을 쓰는 메인 이유로 조금 조사가 된 내용 공유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이제 국내 포워딩 시장 고객들, 화주들이 당면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이러한 문제들을 디지털 포워더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앞에 왜 디지털 포워더가 좋아요라고 물어봤었던 설문이랑 조금 온라인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왼쪽이 이제 기존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디지털 포워더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뭐 견적 요청이나 이런 절차들이 뭐 이메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뭐 담당자가 사실 휴가를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그 부분이 늦어지고 사람이 딱 앞에 바틀렉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디지털 포워더는 이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SDS도 과거에는 조금 저렇게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작으신 고객분들,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에 뭐 1CBM이나 2CBM 정도로 보내시는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견적을 주세요라고 하면 물량을 여쭤보고 약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흥미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왜냐면은 이제 사실 일을 해보면 작은 고객이든 큰 고객이든 기본적으로 할 업무의 볼륨이 신규 같죠. 고객을 처리하기 네. 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자동화, 표준화돼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공수를 조금 줄여서 중소, 중견기업 분들도 이제 충분히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받으실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분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더 높은 가시성이나 조금 더 예측 정보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운영 효율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부가적인 부분의 이제 해결책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구입장님이 이제 보시기에 앞으로의 디지털 포워더 어떻게 이제 발전할 거라고 좀 보시는지. 네, 디지털 포워더 이제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주로 디지털 포워더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아래 있는 로고의 제일 왼쪽. 저 아마 순서대로 거예요. 플렉스포트, 포르토, 네네. 젠카우, 첼로스케어 이제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나라의 베이스에 따라 좀 다릅니다. 플렉스포트는 미국 회사고요. 포르토는 독일 회사고요. 독일. 그리고 젠카고는 영국 회사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라서 수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은 조금 더 약간 디지털 포워딩을 많이들 찾으시는 게 굉장히 많은 벤더로부터 수입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가시성 같은 거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번거롭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벤더들하고 여기는 지금 그 PO 구매 오더까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종종 제공합니다. 그래서 물류가 아닌 그 앞단 서비스도 제공해서 네네. 수입자들이 이것만 쓰면 내가 좀 다 관리가 그렇죠. 되네. 원스톱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능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쪽은 그렇게 막 유명하진 않은데, 조금 유명할 수도 있죠. 중국 회사예요. YQN링크라는 회사도 네. 있고, 중국의 수출, 그리고 코고포트라는 이제 멕시코 회사, 그리고 나우포트도 멕시코 회사네요. 코고포트가 다른 나라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업자들은 사실은 가시성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빨리 스페이스를 확정해서 물건을 보내고 그렇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태우는 게 목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서비스, 안정적인 캐파와 선적 확보, 그리고 보내는 거의 중심,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마 각각의 나라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 지금 뭐 무역 수지가 이번에 적자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수출이 좀 그렇죠. 많기 때문에
한국은 뭐 사실 반반이라서 수입 수출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고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오리엔트된 플레이어들이 좀 시장을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첼로스퀘어는 어디에 이제 포지션하기를 바라십니까? 첼로스퀘어는 저희가 네. 또 이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작년에 한국 오픈을 했고 그리고 올해 중국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이제 4분기에 동남아 쪽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수출 중심 그렇죠.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수출 쪽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할 거고 사실은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확대하면서 북미나 유럽 쪽을 지금 저희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거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업 확대를 목표하고 있어서 내년 후년에는 이제 임포트 쪽도 같이 서비스하는 부분으로 네.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글로벌 디지털 물류 트렌드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삼바시 SCM 페어 공동기획 5편 삼성 SDS 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이어서 삼성 SDS의 디지털 물류 플랫폼 이제 첼로스퀘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룹장님, 그럼 첼로스퀘어가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앞에는 이제 디지털 물류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첼로스퀘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웹사이트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따따따 치고선 들어가시면 뭐 네이버나 뭐 구글 검색 바로 하시면 나오는 그 사이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이제 저 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디지털로 밸류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견적이라든지 문서 관리. 문서 관리도 또 이제 수출 수입 업무하면 문서도 너무 많고 막 수정 변경도 많고 어떤 게 최종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선적 시점이 아니라 막 도착 시점이고 정산할 때 한두 달 있다가 옛날 서류를 찾아야 되는 예. 막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클라우드 이제 저희 이제 첼로스퀘어에 대한 이제 저장해서 조금 관리 편하게 해드리고 이제 통합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실은 아직도 이메일이나 전화가 제일 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근데 저희 이제 통합 커뮤니케이션은 첼로스퀘어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이제 저희의 그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으로 왔다 갔다 이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부분이고요. 이거 역시 당장은 이게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주고받은 내역, 화물이 늦어집니다.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이제 플랫폼 그 오더에 이제 묶여서 저장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실시간 가시성 제공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첼로스퀘어는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고객은 화주분들, 수출입 기업이나 이커머스 고객분들이 견적부터 시작해서 전체 이제 정상까지의 프로세스를 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지금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첼로스퀘어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들 한번 살펴보죠. 최근 물류의 어떤 부분들, 어떤 이슈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가 이제 여기 이제 페인 포인트랑 해법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이 다음 장에 이제 하나씩 나와서 바로 네네. 넘어가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는 이제 첼로스퀘어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를 조금 도식화해서 놓은 부분이고요. 원하시는 서비스, 예를 들면 뭐 해상 FCL을 쓰시고 싶으신지, 아마존 FBA를 원하시는지, 항공인지,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하시고 견적이 필요하신 구간을 선택하시고 이제 보내려는 화물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뭐 글로벌 전체 구간에 대해서 즉시 견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 한국 고객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주요 구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라우트에 대해서는 들어오시면 이제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 운송비가 얼마고 출발지 비용이 얼마고 도착지 비용이 얼마인지 이제 견적이 나오게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거는 예시 가격입니다. 요즘에 운임이 많이 떨어져서 저거보다 저렴한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아까 이제 30개 정도의 네네. 루트에 대해서만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그
다른 것들을 만약에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즉시 딱 누르자마자 저 견적이 원래 30초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네네. 나오고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시스템으로 견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시성 부분입니다. 사실은 견적은 되게 많이들 가입하셔서 눌러보세요. 네. 견적. 왜냐면은 이제 당연 실무자 가장 입장에서 중요해요.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견적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을 하셔서 저희한테 선적 주문을 주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찾으시는 기능이 요 가시성 기능입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제 물류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가시성을 이제 다 관리를 합니다. 이제 SDS도 첼로스퀘어라는 서비스를 론칭하기 전에도 가시성 관리를 합니다. 네네. 하지만 모든 고객한테 이렇게 뭔가 여기에 어떻게 로그인하셔서 보시면 돼요라고 이제 알려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뭐 그러려면은 조금 뭐 세팅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고객이 왔을 때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가시성을 제가 자신이 좀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열어드릴 그렇죠. 수 있어서 보통 제 거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확인은 해서 드립니다. 딱 담당자가 보고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확인하죠. 근데 이제 플랫폼을 통한 가시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어보고 하지 않으셔도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데이터들이 좀 제공이 됩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끊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가시성에 관련돼서 이제 출발지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게 국제운송 구간도 있지만 출발지 트러킹, 도착지 트러킹 네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출발지 픽업이라든지 출발한 거 그리고 뭐 TS 하는 부분 그리고 도착한 거 그리고 도착지 최종 파이널 딜리버리까지 요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서비스 한번 살펴보죠. 네. 다음 서비스는 아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문서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문서 관리를 그냥,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물류 현장에서는 뭐, 큰 기업도 마찬가지고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그렇고, 업무 자체가 굉장히 물류 업무 자체가 되게 3D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힘들고요. 네. 이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에 문제가 생겼는데 옛날 정보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 항상 문제가 생겼던 화물은 처음부터 조금 이슈가 있었을 거라서 뭐 리바이스 버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최종을 찾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래도 저였으면 괜찮은데 제가 예를 들어 퇴직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아웃룩을 싹 지우고 나가버렸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멘붕인데, 이제 스퀘어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정보들이 여기 안에 다 저장이 돼서,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이렇게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패킹 리스트나 이런 걸 이제 올리시면 그 안에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분석도 하고 싶고 그러시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서류 올려주시면 OCR로 정보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다 보강이 될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베네핏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기능, 네. 기능이 보강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통화 커뮤니케이션 살펴보죠. 네네, 커뮤니케이션도 아까 마찬가지로 기존에 뭐 전화나 메일, 메신저 제가 저기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급하면은 다 전화하죠. 그렇죠. 급한 거는 이제 저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여러 명이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력 같은 것들은 이제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화물에 대한 대화들이 이제 다 보이고 언제든지 그 이력이 이제 한 번에 보일 수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메신저 하다가 뭐 파일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냥 여기서 파일 왔다 갔다 하시면 아까 이 앞에 보이신 저게 BL인지 뭔지 딱 확인해가지고 아예 플랫폼에 이제 저장이 돼서 그런 부분은 조금 편하게 나중에 관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분석 예측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제 분석 예측을 제공을 합니까? 네, 지금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류비나 운송 모드, 리드 타임, 뭐 제품 종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분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는 저희가 지금 이제 한정된 정도의 그 분석 레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10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월 기준으로는 이제 원하시는 데이터를 이제 고객분들께서 편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보실 수 있는 분석 기능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사실은 분석 기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뭐 커뮤니케이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메일로 해도 돼요. 네네. 요거 아웃록으로 관리해도 됩니다. 맞아요. 물론 조금 네. 불편하지만 네. 가시성도 다 되는데요. 사실은 어떤 이제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뭔가 예를 들면 개선을 하고 싶다든지, 뭔가 파악을 하고 싶다든지, 뭐 혁신을 하고 싶다 이러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네, 그렇죠. 현재는 그 데이터를 담당자들이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만약에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시면 모든 정보가 플랫폼 안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네네. 저희가 이제 딱 표준화해서 정보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맞아요. 추가로 막 공수 없이 원하신 레포트들을 뽑아보실 수 있는 네. 부분이 제가 맞아요. 볼 땐 조금 강점일 것 뭐 같습니다. 요즘이 또 이제 데이터의 시대인 만큼 데이터 경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한 만큼 여기서도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스퀘어가 이제 작년에 서비스 오픈했고, 아직 그 완성도가 막 100% 완성된 정말 좋은 플랫폼이에요 수준은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아직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석은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집계하고 약간의 예측이 들어가 있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SDS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전문하시는 부서도 그렇죠. 따로 있고 해서 분석 쪽은 기능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강화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분석된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예측된 정보를 통해서 솔직히 화주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네. 활용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현재는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운임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기 매우 네. 어렵지만 스퀘어에 이제 가입하시면 스퀘어 가입하시면 거기 저희 이제 정보 제공하는 데가 시황 정보 보시면 저희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데서 막 시나리오 막 되게 많이 준비해 놓으셔서 네네네. 어떻게 라우트별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시황 예측 레포트 상당히 정보가 되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어렵긴 한데 굉장히 밸류어블한 정보들이 네. 있는 시황 예측 레포트도 이제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걸 좀 쉽게 풀어 주십시오. 저희 그래서 시황 웨비나 종종 해가지고 네, 또 네. 이제 저자직강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요 장표는 네. 핵심 기능. 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말로 네네.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퀵하게 한 번만 볼게요. 그냥 네네. 직시 견적할 때 저희 이제 플랫폼 제가 이제 캡처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적 요청하시고 이렇게 견적서 모양으로 똑같이 이제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견적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선적 요청, 부킹 이렇게 이제 누르실 수 있고 누르신 다음에는 이제 슈먼트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뭐 서류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성 부분인데요. 가시성 부분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왼쪽이 기본적인 마일스톤, 네, 네. 이 출발 예정, 도착 예정 있고 저기 보시면 이제 AI ETA라고 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으로 예측한 도착 시간 정보들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지도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다, 언제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스퀘어 네. 저희 화면에서 가져온 와서 이제 한번 보시는 거랑 설명 듣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서 한 장을 네, 네. 넣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첼로 스퀘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 이제 적용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예, 여기서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스퀘어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딱 그러면 항공이랑 해상 국제 운송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출발지나 도착지의 부가 서비스나 트러킹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서비스 같이 하는 네네.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쓰면 내가 예를 들면은 조금 물량이 좀 있다. 그랬을 때는 뭔가 나한테 뭔가 데디케이트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뭐 중소나 중견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네네네. 서비스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대형 고객들도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다 필요하시거든요. 그렇죠. 견적은 조금 아닐 수 있어요. 견적은 이제 하나씩 보시기보다는 이제 뭐 비딩으로 하시는 거나 해서 견적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영업 대표가 가서 견적은 조율을 따로 하고 나머지
가시성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파일 관리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 다 동일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포커스해서 간단히 네네. 말씀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해가 좀 더 빠르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성공 사례가 이제 3장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과, 1번 H사 같은 경우 이제 해상 사례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 그냥 간단히만 톡톡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H사 같은 경우 이제 1월에 저희 고객이 되셨는데요. 실제로 올해 1월 생각해보시면 선복 부족이 엄청 심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운임도 엄청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되게 원하셨던 게 나는 안정적인 캐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이제 첼로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이제 견적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제 캐파나 운임을 좀 확보를 해놓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월 40 컨테이너 정도 필요하시다고 해서 월 40 컨테이너 고정적으로 이제 선복 드리고 이제 운임도 마켓 대비해서 90% 정도의 수준을 이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한번 제공해둔 견적을 가지고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이제 부킹 요청하시고 화물에 대한 트래킹을 다 시스템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번 했고요. 뭐 요 시기에 상당히 그 가성비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에는 그러니까 선복만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있으셨고, 가격은 네, 필요 없고 맞습니다. 성공이라도. 가격은 사실은 막 네. 계속 올라갔었던 그러니까요. 그 시기라서 네. 네, 그랬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인데요. 저 이제 좀 더 이제 해상 쪽에 오늘 집중해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항공도 동일하게 이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올 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상 캐파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항공이 캐파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항공 운임이 완전 또 급등을 같이 했었는데요. 뭐 작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좀 너무 비싸다. 비싸다.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공했던 서비스가 인천에서 이제 LA까지는 이제 BSA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캐파를 제공해 드리고, 대신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LA에서 뭐 멕시코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애미에서 뭐 LA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구간을 다 항공으로 서비스하기보다는 트럭킹 서비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SDS가 물류 사업 많이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복합 운송으로 이제 조금 가격을 낮춰드리고 안정적인 캐파를 제공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T사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 세계 한 100여 국에서 물류가 갑자기 막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관리하는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가격으로 갔는지, 화물이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느 선사로 어느 물량을 얼마큼 보내는지 이런 거 관리가 사실은 모든 게 사내 시스템으로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이제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글로벌하게 다 쓰실 수 있으니까 플랫폼은 그래서 플랫폼으로 이제 저희 거를 이제 쓰시도록 했고, 아직 글로벌하게 다 쓰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제 몇몇 개 국가에서 쓰시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협업을 논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죠. 네, 다음 사례는 요거랑 이 다음 장이 이제 세트예요. 네.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FBA 물류 서비스인데,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조금 대형 고객 케이스였잖아요. 월 네네. 40 컨테이너를 보낸다 막 이러면 그렇죠. 이제 우리는 40 안 보내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디지털 포워더다 보니까 조금 물동이 작은 고객분들, 아니면은 물동은 되게 많은데 온라인 비즈니스를 새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기존에 미국에 있는 거래선한테 내가 월 한 20 컨테이너씩 보내. 근데 뭐 코로나랑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커머스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쿠팡도 뭐 엄청 매출 많이 나오고, 아마존도 판매량이 그렇죠. 엄청 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기존 오프라인 거래선이 아니라 아마존을 통해서 좀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대기업 분들 중에서도. 네. 근데 이제 그럼 아마존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이제 고민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니즈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조금 기획한 상품이고요. 이제 아마존 FBA 물류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한국 생산 공장에서 이제 부산항까지 트럭 서비스 하고 부산에서 미국까지 해상 가고 이 해상으로 딱 간 게 사실은 제일 심플한 거는 FBA 창고로 가거나 네, 아니면 네, 네. 고객한테 바로 배송이 가면 좋은데 그렇죠. 이제 FBA 창고도 약간 창고 공간이 없고 막 터지려고 해서 이제 컨테이너 단위로 화물 입고를 이제 안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컨테이너를 받아서 조금씩 그렇죠. 잘라서 이제 음. 재고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어디선가의 창고를 물동이 많지 않은 고객들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SDS가 그 앞에 이제 창고를 구해서 네. 필요로 하는 그 아마존 FBA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한 사례이고요. 요거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재고가 배를 타고 가는 재고도 있을 거고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SDS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도 좀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FBA 창고에 있는 재고도 있을 건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재고가 얼마큼 있는지를 좀 알아야지 내가 뭐 물건을 더 보내든가 긴급으로 뭐 에어로 뭐 보내든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하시는데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운송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창고나 재고 쪽을 처음에는 이제 고려를 조금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기능은 요 FBA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 재고 관리를 네네. 제공합니다. 그래서 각 유닛별로 뭐 아마존이랑도 API 연계해서 가져와서 지금 재고 얼마 있어요. 요거 보시면 조금 판단이나 결정을 조금 잘 하실 수 있게끔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이제 사례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향후 지금 제공하는 퍼스트 마일의 복합운송 서비스의 첼로스퀘어의 아까 이제 기능들을 살펴봤는데, 네네.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네네. 추가되는 기능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10월 말이랑 이제 연말까지 해갖고 이제 두 번의 좀 이제 릴리즈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개선이 이제 좀 많이 될 항목은 이제 분석 레포트 아까 말씀드렸었던 네. 분석 레포트 부분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플렉스포트 사례에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고객분들이 PO 관리 기능을 원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ERP가 자체적으로 있으시면 괜찮으신데 ERP가 자체적으로 없으신 고객들은 내가 벤더나 뭐 수출자고 얘기하는 그 PO 관리 기능도 이제 저희가 12월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뭐 가시성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이제 연말까지 해서 릴리즈 될 거고 내년에는 이제 수입자들 저희가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에 이제 서비스 오픈할 거라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수입자 관점에서 필요하신 기능들이 이제 보완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하는 동안 질문들이 올라온 거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임정문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그룹장님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첼로스퀘어에 가입해서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나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IT 기술로 포워딩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디지털화하기 힘들었다고 느꼈을 것들, 또 개발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고. 네. 가장 이제 디지털화가 어려운 부분은 이제 뭐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요. 네네. 이제 국제운송 구간은 오히려 이제 저희가 사전에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부가적인 비용들이나 출도착지의 비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미리 확보를 해도 좋지만 이제 확보를 못하는 구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 견적서만큼만 돈을 내면 돼요라고 하고 싶지만 예를 들면 고객분께서 뭐 독일로 보내서요. 독일에 있는 내 창고까지 해서 얼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그 견적을 사전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그 국가마다 있는 디지털 트러커 그러니까 견적도 또 디지털로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랑 이제 API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아직 저는 이메일이 더 편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여기다 데이터를요 조금만 더 쌓으시면
굉장히 밸류어블한 거를 넣으실 수 있어요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같이 이해하고 같이 만들고 또 저희도 고객분들의 보이스를 이제 많이 듣고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로스퀘어가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아까 뭐 약간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해서 나갈 예정인지. 뭐 앞으로 이제 요쪽 시장도 보면은 스타트업도 많이 나오고 네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도 이제 심해질 텐데 좀 더 어떤 부분들을 추가할 예정인지. 일단은 저희가 이제 플렉스포트도 그렇고 이제 네. 국제운송 쪽이 저희 메인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처음에는 국제운송 견적을 보고 들어오셨다가 그거 말고 앞뒷단 연결 서비스를 많이 요청하세요. 그럼 도착지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SDS 창고에다 넣을 수도 있지만 내가 도착지 창고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 하나 구했어. 그렇죠. 근데 요것도 요 첼로스퀘어에서 같이 보고 싶은데 거기 있는 재고 보고 싶은데 요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물건이 나갔어. 나 요것도 그냥 너네 거를 싱글 윈도우로 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히도 SDS가 이미 30개가 넘는 국가에서 물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스템으로 연계돼서 아직 싱글 윈도우로 보여드리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풀필먼트나 로컬 운송 쪽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저희 거랑 이제 연동시킬 수 있게끔 오픈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 이제 저희 이제 내년도 이제 주요 이제 타겟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류 운영이 막 아직 그 운영단이 자동화가 많이 막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다른 선진사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자동화율이 높지 않아요. 첼로스퀘어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하고 자동화하는 부분에 내년도 같이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요 첼로스퀘어에 이제 적용된 주요 기술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접목이 됐는지. 네, 첼로스퀘어에 지금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이제 뭐 기술들은 뭐 클라우드도 이제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뭐 AI라든지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가시성 같은 경우도 뭐 AI 가시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사실은 SDS가 물류를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 저희는 예를 들면 배가 어떤 라우트로 간다. 이렇게 부산에서 롱비치를 갈 때 배가 어떤 라우트로 어느 속도로 가더라라는 데이터가 모든 배의 기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누적 5년 이상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열흘이 됐으면 배는 여기쯤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배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거나 늦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SDS 기존에 운영하는 플랫폼에는 정보가 다 보였어요. 우리 담당자들은 그걸 보고 고객이 문의 주시면 확인하고 이제 답변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원래 이제 AI 기반으로 도착 시간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포트 컨제스천 그런 부분들은 이제 SDS 운영 플랫폼 내부적으로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일부는 저희가 지금 스퀘어에다가 보여드리게끔 오픈을 했고 점점점 오픈을 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네. 뭐 FAQ라고도 하죠. 이거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러 다니셨을 텐데 꼭 이런 질문들 나오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예, 사용료 얼마냐, 약부터 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제가 분명히 이제 저희는 포워더예요. 그리고 디지털로 하는 포워더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알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월 사용료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SDS가 이제 기존에 IT를 해서 IT 솔루션으로 인식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이제 포워딩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회원 가입하면 비용 있나요? 없고요. 월 사용료 있나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기존에 뭐 포워더 사용하시는데 사용료 내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류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뭐 비용 발생은 일단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럼 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가입하시려면은 이제 뭐
네이버나 뭐 구글에 첼로스퀘어 누르셔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누르시고 그냥 저희 뭐 우버나 뭐 이런 데 가입하시는 거랑 똑같이 거기 정보들 몇 개 집어 넣으시고 저장 딱 하면 가입이 끝납니다. 제가 하면은 1, 2분이면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3분에서 네. 5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입하셔서 바로 견적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는 돈이 전혀 안 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예, 또 하나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물류업계가 좀 더욱 폐쇄적이라 디지털 포워딩이 성공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 SDS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극복하려면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맞아요. 아까 저희가 앞에 챕터 1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경험해봤다, 해봤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최소 50% 맞아요. 이상이 경험을 해봤다 했는데, 우리는 들어봤다가 이제 14%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많이 말씀드린 뭐 플렉스포트나 선진사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름을 날린 지가 한 5년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 노출이 됐고 한 번쯤은 급할 때 들어가 맞아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이 됐고 한국은 사실은 아직은 디지털 포워딩 이런 네, 분들이 더 아직까지. 많으세요. 그래서 네, 긴가민가. 맞아요. 그래서 인지도도 그런 부분도 좀 더 올라가야 되고 디지털 포워딩이 한국에서 뭔가 대세가 되거나, 대세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점차적으로 그냥 화주분들께서 하나의 옵션으로 보실 거고, 어느 정도는 기존에 있는 저희 원래 이제 포워더 분들도 이 기능 중에서 일부 기능들, 가시성 분석 이런 부분들 이제 분명히 이제 붙이실 거예요. 네네.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한국은 조금 폐쇄적이라서 한국은 하지 말자. 만약에, 저희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한국에 이게 안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앞에 트렌드에서 봤듯이 하나의 흐름이고, 그리고 저희도 네네. 그냥 정말로 되게 작은 아마 네, 점유율 맞아요. 1% 미만의 그냥 네.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표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웨비나 오면 이제 또 물류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오실 거라고 해서 네네. 제가 마지막 땡큐에다가 2개의 이미지를 더 붙였는데요. 일단 네네. 첫 번째 왼쪽은 저희 지금 둘 다 이벤트입니다.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9월 말까지 스퀘어 와서 이제 가입하시면 우리 물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출이나 뭐 이런 거 물류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데, 그 물류하시는 분들 이제 거기다 이제 명함, 내가 물류 담당자다 혹은 뭐 수출 담당자다, 네네.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이제 그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간식 박스 전체 다 보내드리고 또 네네. 추첨해가지고 또 보내드리고 제주도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왕 나중에 견적 한번 보실 거면은 9월 30일 전에 한번 가급적 그러게요. 오늘 하시면 좋겠네요. 예, 네, 그래. 제주도까지. 네, 제주도는 이제 저희 수 이제 있으니까. 서비스 한번 사용하시면 해주실 네.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도 사실은 안정적인 조금 수요를 가지고 저희도 운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포워딩을 스팟으로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한 번 오시는 거 말고 정기 비딩, 저희 이제 연말이면 정기 비딩 많이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2주마다 10개사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착순 모집하셔서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비딩 같이 해드리고 이제 저희 통해서 이제 플랫폼에 서비스 제공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프로모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검색하셔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 문신정 그룹장님과 함께 진행해 본 웨비나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구조장님 마지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웨비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디지털 포워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저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물류를 하거나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DX의 그런 밸류를 조금 쉽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은 눌러보시고 음. 안 쓰셔도 돼요. 네, 저희 눌러보시고 안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와서 이제 한 번씩 둘러보시고 또 이런저런 얘기 네, 나누다가 또 네. 필요하실 때 또 연락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치가 있다면 왜 안 쓰겠습니까? 네, 맞아요. 가치가 있으면 분명 쓰실 겁니다. 네. 네, 모든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절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 새로운 도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워딩 역시 본질은 물류 서비스입니다. 물류는 궁극적으로 고객, 화주의 경제적인 효용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바시 SCM 페어 공동기획 5편 삼성 SDS 편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바시 SCM 페어 공동기획은 더욱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